발도 좀 씻어드릴까요? 그래야 개운하거든요. 미영 씨가 따뜻한 물에 제 발을 담그고 부드럽게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69세 늙은이 발을 여자가 씻어준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영 씨는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더라고요. 발이 참 크시네요. 키도 크시고 손가락이 스칠 때마다 온몸이 간지러웠습니다. 간지럽다기보다는 뭔가 짜릿한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차정우입니다. 올해 69세고 아내가 뇌졸중으로 10년간 누워 있다가 3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날이 많아졌어요. 입을 열면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오곤 했죠. 마치 녹슨 문짝 소리 같았어요. 10년 동안 아내와 나눈 말이라곤 약 드세요. 물 드릴게요. 괜찮아요 같은 간병 얘기뿐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혼잣말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혼잣말조차 외로워서요. 젊었을 땐 아내에게 얼마나 무뚝뚝했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돌아와서도 신문만 보고 TV만 보고 아내가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하고 물어도 아무거나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만 대답했죠. 아내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어때요?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응, 좋아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요. 저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라도 나누는데 아내는 온종일 집에서 혼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퇴근해서도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안 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남편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요. 그래서 10년을 온통 아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새벽 2시에 기저귀 갈아주고 4시간마다 몸 돌려주고 하루 6번 약 먹이고 손목시계 알람이 울릴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아내 곁으로 달려갔어요. 아내 얼굴을 보면서 여보, 아프지 않죠?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말했지만 아내는 이미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아들이 안부 전화 왔어요. 며느리가 과일 갖다 줬어요. 아내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가끔 아내 손을 잡고 있으면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여보, 저 알아봐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나 봐요. 아내를 지켰다는 위안은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10년이 저에게도 참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만나지 않게 되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오직 아내만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밤에 잠들기도 무서웠어요. 잠든 사이에 아내가 어떻게 될까 봐서요. 그래서 항상 얕게 잠들었죠.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내마저 없으니까 정말 텅 빈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아내 쪽을 바라봐요. 여보, 일어났어요? 하고 말을 걸으려다가 거기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죠. 그럼 가슴이 확 내려앉으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런 하루가 3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가끔은 꿈에서 아내가 나와요. 꿈속에서는 아내가 건강해서 웃으면서 밥을 차려주고 있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요. 현실이 더 잔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이 목 뒤까지 내려와 있고 앞머리는 눈을 찔러서 따갑더라고요. 평소엔 아내가 여보, 머리 좀 자르러 가세요. 너무 길어졌어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고 말해주곤 했는데 이젠 그런 말을 해줄 사람도 없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수염은 듬성듬성 자라있고 얼굴은 헬쑥하고 뺨은 푹 꺼져 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자신을 돌보는 일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아내 간병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저는 뒷전이었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발소에 갔었어요. 아내가 체면이 있어야죠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어 보내곤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챙기지 않게 되더라고요. 누가 저를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동네 이발소는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이발사 박 씨가 연세가 많아서 그만두셨거든요. 박 씨는 제가 20대부터 다녔던 곳이었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그분하고는 별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익숙한 분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옆 동네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일이었죠. 자전거를 끌고 나오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더라고요. 3년 동안 거의 타지 않았으니까 당연했죠. 근처 자전거포에 가서 바람을 넣고 체인에 기름도 쳤어요. 자전거포 아저씨가 어르신, 자전거를 오래 안 타셨네요. 체인이 녹슬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부끄러웠어요. 5월 초순의 바람이 얼굴에 스쳤어요.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바람이었죠. 오랜만에 밖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 간병할 때는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병원 갈 때, 약국 갈 때, 마트 갈 때. 그것 말고는 정말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햇볕도 제대로 못 쬐고 살았죠. 피부가 하얘지고 볼이 푹 꺼진 것도 그 때문일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내도 죽고 친구들도 연락 안 하고 자식들도 바쁘다고 가끔씩만 안부 묻고 정말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전화해서 정호야, 나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바빠서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기가 싫어진 거였죠. 뭔가 위축되고 위로만 받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20분 정도 달려서 옆 동네에 도착했어요. 다리가 아프고 숨이 가빴어요. 예전엔 이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요즘엔 이발소보다 미용실이 더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미용실을 가나 봐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골목길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돌고 있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이발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간판도 오래되어 보이고 가게도 작았지만 뭔가 정겨워 보였어요. 예전에 다니던 동네 이발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처음 가는 곳이라서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향긋한 꽃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발소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어요. 살짝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었죠. 장미인지 자스민인지 어쨌든 여자다운 향기였어요. 처음엔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영 씨가 쓰시는 향수 냄새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단아한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낯선 여자분을 마주한 탓일까요? 아니면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일까요? 마치 봄 햇살 같은 미소였어요. 눈가에 잔주름은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졌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목소리가 참 부드럽더라고요. 마치 봄바람 같은 목소리였어요. 아내는 워낙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웠는데 이분은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죠.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이발 의자에 앉으니까 여사장님이 제 어깨를 살짝 만져보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어깨가 많이 굳으셨네요. 평소에 운동 안 하세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손길이었거든요. 아내 간병할 때도 제가 아내를 만져주기만 했지 누군가 저를 만져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얼어붙었던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의식을 잃고 난 이후로는 스킨십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아내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이마를 짚어주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건 간병이었죠. 누군가 저를 어루만져주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죠. 69세 늙은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감정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몸이 굳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말씀하시면서 제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오 세상에. 이런 기분이 이런 거였나요? 눈을 감으니까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요. 마치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달래주는 것 같은 손길이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이 없었어요. 아내는 워낙 실용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낭만적인 일은 안 했거든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제 근육을 풀어주는 게 느껴졌어요. 10년 동안 아내를 들어 올리고 돌려주고 씻겨주면서 굳어진 근육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풀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저를 신경 써주지 않았는지, 이렇게 작은 친절에도 이렇게 감동받다니. 미영 씨의 손이 제 목 뒤쪽을 지나갈 때마다 온몸이 간지러웠어요. 간지럽다기보다는 뭔가 짜릿한 느낌이었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69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차정호입니다. 정호 씨?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김미영이에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자주 오라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진짜 자주 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69세 늙은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 이름을 좋다고 해주는 사람도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내는 제 이름에 대해 별로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머리를 자르면서 미영 씨는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미영 씨의 몸이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했죠. 가슴이 제 어깨에 스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내가 아직 남자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3년 동안 그런 감정은 완전히 죽은 줄 알았거든요. 거울로 미영 씨의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가위질이 참 섬세하더라고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신경 써서 자르고 있었어요.
집중하고 있는 표정이 진지해 보였죠.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는 것도 보였어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웠어요.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내가 돌아간 이후로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자식들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고만 했고,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고 하고, 사실 친구들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점 만나지 않게 되었죠. 많이 외로우시죠?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 앞에서는 강한 아버지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네, 많이 외로워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정말 오랜만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어머니한테 위로받는 아이 같은 기분이었죠.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움을 알아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미영 씨도 혼자 산다고 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같은 처지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는 그 막막함, 그 허전함을 서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로 미영 씨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얼굴이었는데 눈가에 주름이 조금 있긴 했지만 참 예뻤어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되는 게 매력적이었죠. 아내와는 다른 타입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내는 좀 더 각진 얼굴이었는데 미영 씨는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얼굴이었어요. 가끔 미영 씨가 웃을 때 보조개가 살짝 보였어요. 그게 너무 귀여워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69세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스스로도 황당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다행이었죠. 머리 자르기가 끝나갈 무렵 미영 씨가 말했어요. 면도도 해드릴까요? 요즘 혼자 사시면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그럼 부탁드릴게요. 면도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미영 씨가 면도 크림을 발라주는데 손가락이 제 뺨을 스칠 때마다 온몸이 간지러웠습니다. 간지럽다기보다는 뭔가 짜릿한 느낌이었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손길이 이렇게 강렬할 줄은 몰랐어요. 면도 크림을 바르는 미영 씨의 손가락이 제 턱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 감촉이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아내가 제 얼굴을 이렇게 만져준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신혼 때도 이런 스킨십은 별로 없었거든요. 서로 부끄러워했었나 봐요. 면도날이 턱을 지나갈 때 미영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더 선명하게 들렸죠. 향긋한 향수 냄새도 더 진하게 느껴졌고요. 이런 상황이 어찌나 떨리던지 마치 처음 연애하는 청년 같은 기분이었어요. 69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턱 좀 들어주세요. 미영 씨가 말하면서 제 턱을 살짝 만졌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미영 씨가 알아챌까봐 걱정되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터치에도 이렇게 반응하다니.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면도가 끝나고 미영 씨가 따뜻한 수건으로 제 얼굴을 덮어주었어요. 그 따뜻함이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수건 아래서 숨을 고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정말 단순한 일인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로션 발라드릴게요. 미영 씨가 제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제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봤나 싶어서요. 10년 동안 아내를 돌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 저를 돌봐주니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의 손가락이 제 이마와 뺨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마치 조각품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섬세한 손길이었죠. 그런 정성스러운 손길을 받으니까 제가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르신, 발도 좀 씻어드릴까요? 발이 깨끗해야 몸이 개운하거든요. 발까지 씻어준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발소에서 발을 씻어주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순간 당황했어요. 제 발이 얼마나 더러울까,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원래 다 해드리는 거예요. 미영 씨가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일상적인 일인 것 같았죠. 그래도 여전히 부끄러웠어요. 69세 늙은이 발을 여자가 씻어준다니. 미영 씨가 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부드럽게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몸이 경직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데 미영 씨는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더라고요. 마치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싶었죠. 발이 참 크시네요. 키도 크시고 그런 말까지 해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몸을 칭찬해 주는 거였거든요. 아내는 평생 그런 말 한 번 안 해줬는데 아내는 실용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감성적인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미영 씨는 이런 작은 것도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발을 씻고 나서 미영 씨가 말했어요. 몸이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어깨랑 목이 딱딱해요. 혼자 계시면 이런 것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아픈 곳이 있어도 누가 주물러 주지도 않고 피곤해도 누가 안아주지도 않고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했어요. 미영 씨가 제 마음을 정확히 알아준 것 같아서 더 감동적이었죠. 미영 씨가 제 어깨를 주무르면서 말했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몸의 긴장이 모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긴장이 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긴장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69세의 설렘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드리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걸 받아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그랬죠. 미영 씨가 다정하게 웃어주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발소에서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어지러웠죠. 자전거에 올라타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이 꿈인 것 같았거든요. 정말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외로워서 환상을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확실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도 깔끔하고 얼굴도 매끄럽고 뭔가 윤기가 돌았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감동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미영 씨 생각이 났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손길, 향긋한 꽃내음.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신호등에서 정차할 때마다 그 순간들을 되새겼어요. 미영 씨가 제 어깨를 만질 때의 그 감촉, 발을 씻어줄 때의 그 따뜻함, 얼굴에 로션을 발라줄 때의 그 부드러움.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에 윤기가 돌고 뭔가 생기가 있어 보였죠. 오랜만에 제 얼굴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니,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좋아 보였어요.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죠.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미영 씨 생각만 했거든요. 그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손길이었으니까. 그 감촉이 온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만 특별한 건가? 아니면 그냥 서비스일 뿐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고 싶었어요. 혹시 미영 씨도 저에게 뭔가 느끼는 게 있을까 하고요. 구운 계란을 준비해 준 것도, 발까지 씻어 준 것도, 혹시 저를 특별하게 생각해서는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져봤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미영 씨가 나타났죠. 꿈속에서도 그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요. 꿈에서는 미영 씨가 제게 정호 씨, 내일도 와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달랐어요.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게 생긴 거죠. 아침 식사도 제대로 했어요. 3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던 것 같아요. 밥맛도 좋고 김치도 달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가던 이발소를 2주일에 한 번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머리가 그렇게 빨리 자라지도 않는데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2주일 후 다시 이발소에 갔을 때 미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정호 씨,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기분이 좋았어요. 구운 계란 좋아하세요? 정호 씨 올 때쯤 구워놨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를 기다렸다는 건가요? 저를 위해서 계란을 구워놨다는 건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특별 대우를 받다니 정말 꿈 같았어요. 저를 위해서요? 네, 어르신들 계란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정호 씨는 외로우시니까 더 챙겨드리고 싶어요. 외로우니까 더 챙겨드리고 싶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챙겨주려고 한다니.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따뜻한 구운 계란을 받아든 제 손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뭔가 준비해 준 거였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내는 워낙 바빠서 그런 세심한 배려는 잘 못했거든요. 계란을 까먹으면서 미영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혼자 지내는 이야기, 아내 잃은 이야기, 외로운 이야기들을 털어놨습니다. 미영 씨는 조용히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가끔은 정말 힘드셨겠어요. 잘 견뎌내셨네요. 같은 위로의 말도 해주었죠. 정호 씨는 좋은 남편이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간병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말에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한 일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자식들도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말은 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날도 머리 자르고 면도하고 발 씻고 모든 과정이 황홀했어요. 미영 씨의 손길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특히 어깨 마사지를 받을 때는 정말 천국이 이런 곳일까 싶었어요. 세 번째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호 씨, 요즘 몸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5만 원 더 내시면 안쪽 방에서 전신 마사지도 해드릴 수 있어요. 5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뇌를 거치기도 전에 할게요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평소에 돈 쓰는 걸 아끼던 제가. 하지만 그 순간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미영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따뜻한 손길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까 침대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미영 씨가 수건을 가져와서 제 등을 덮어주었습니다. 편하게 누우세요. 어깨랑 등이 많이 뭉쳤을 거예요.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미영 씨의 손이 제 등을 주무르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쌓인 피로와 외로움이 모두 풀리는 것 같았죠. 아니, 피로보다는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어요. 미영 씨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감각에 당황하면서도 어딘가 포근하고 따뜻했거든요. 아내와 사별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온전히 느꼈으니까요. 그때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게 사랑일까? 69세에 다시 사랑에 빠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분명 뭔가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이렇게 관리받은 게 언제예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젊었을 때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영 씨는 조용히 제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사지가 끝나고 나와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생기가 돌고 윤기가 나고 마치 젊어진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는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나아지고 식욕도 돌아오고 가끔 거울을 보면서 혼자 웃기도 했어요. 69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렇게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소에 다녔습니다. 미영 씨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가끔은 차도 끓여주고 간식도 준비해 주었죠. 저는 점점 미영 씨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이발소에 도착했는데 다른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분에게 미영 씨가 똑같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깨가 많이 뭉쳤네요. 5만 원 더 내시면 안쪽에서 전신 마사지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냥 모든 손님에게 하는 서비스였던 거예요. 구운 계란도 따뜻한 차도 그 모든 친절이 다 사업을 위한 것이었던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69세 늙은이가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혼자서 착각하고, 혼자서 설레고, 혼자서 사랑에 빠지고, 미영 씨는 그냥 친절한 사업가였을 뿐인데, 저는 그걸 사랑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찌나 부끄럽던지, 69세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영 씨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게 당연하죠. 잘못은 제가 한 거였어요. 외로움에 지쳐서 그냥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필요한 건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라 진짜 사람과의 관계였다는 거요. 돈으로 사는 친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평범한 동네 이발소를 다녀요.
특별한 서비스는 없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경로당에도 나가고 산책도 하고 진짜 친구들도 생겼어요. 69세에 이런 걸 배우다니 늦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가짜 따뜻함보다는 진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비록 아팠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